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봐볼게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단어는 이름이 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배운 게 직선이에요. 이 원하고 직선은 이 좌표 공간 내에서 어떠한 종류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이걸 돌아다니면서 정해볼게요. 직선이 원을 이렇게 앞에 봐보세요.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죠. 근데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벗어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할게요. 자, 원의 중심과 이 직선까지의 그 수직거리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걸 디스턴스 D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원이 가진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중심과 그 직선 사이의 거리와 R의 그 관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 보여지는 대로 D가 R보다 더 크면 지금 상황을 나타낸 거죠?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만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죠. 되셨니? 이번에 D하고 R이랑 똑같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렇게 되면 이 D랑 R이랑 똑같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얘기해?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다시 말해서 원의 반지름이랑 점직거리를 써줘야 될 거야. 그러면 마지막 뭐 남았어? R이 D보다 더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한 방법으로는 이 R과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연립을 하신 다음에 선별식 D를 쓰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요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계산이 복잡해요. 출제자가 반드시 선별식으로 풀어라 라는 말만 없으면, 자, 여기 먼저 나와 있는 방법인데 얘는 계산이 복잡해서 별로 저희 선호가 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자, 필수에 이제 바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해설에서는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를 했으니까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가 궁금하면 해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점직거리라는 표현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원의 상황을 그려볼게요. 자, 원이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의 좌표가 몇이죠, 현재? 몇이지, 준민아? 0,0이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일반형으로 쓰면 x 빼기 y 플러스 k 이퀄 0이지. 그럼 먼저 디스턴스를 구해볼게. 0,0을 대입하면 절대값 k이고 루트 2분의 요거인 거 맞니? 점직거리? 그 다음에 반지름은 몇이야? 루트 2지. 자, 얘네 둘을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 서로들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재진아, 루트 2분의 절대값 k랑 그 다음에 루트 2랑 누가 더 커야 돼? 반지름이 커야 돼? 아니면 점직거리가 커야 돼? 반지름이 더 커야 되죠? 이 그림이랑 다른 상황이니까 네, 반지름이 더 커야 됩니다. 요렇게. 그럼 절대값 k가 2보다 작아야 되죠. 자, 나머지는 되게 쉬워요. 어차피 나머지 식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 k가 2랑 같을 때고 얘는 절대값 k가 0보다 클 때예요. 이렇게 2보다 클 때예요. 그래서 요 녀석은 마이너스 2하고 절대값의 부등식 우리 했었죠. 2하고의 사이 구간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k가 2보다 크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개가 한꺼번에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매번 새로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부동호의 방향이나 부동호가 등으로 바뀌거나 요거니까 하나만 해주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현의 길이 알아볼게요. 현이라는 게 뭐죠? 원을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있을 때 원에 의해서 잘린 요 길이를 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여기 앞에를 봐주세요. 원의 중심에서 현의 양끝점에 이렇게 반지름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반지름 길이가 일정하니까 무슨 삼각형이 나오겠니?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지. 그 이등변 삼각형은
여러 가지 성질이 있죠. 수선을 내리면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에 의해서 밑변이 이등분이 되기도 하지. 이 빨간색의 길이는 점짓거리로 구하면 되겠고, 얘는 반지름으로 구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 반쪽짜리를 피타고라스로 구해서 두 배를 때려주면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두 번째인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이 무슨 선이 된다? 이등분선이 된다. 이등분선을 내렸을 때 그게 수선이 된다. 이게 바로 이등변 삼각형의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이었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지. 직선의 방정식이 ex 플러스 y 빼기 4는 0이야. 그럼 자, 그래서 반지름은 현재 몇이니? 반지름은 루트 8인 거 되겠어? 그럼 점짓거리 구해볼게. 마이너스 1,1 사이의 점짓거리. 그럼 디스턴스 t는 루트 5분의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니까 5니까 루트 5겠지. d는 루트 5야. 여기는 루트 3이지. 그래서 루트 3의 2배인 2 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거란다. 이해가 되겠니? 좀 이해되겠어? 음. 자, 그럼 이거 두 개 한꺼번에 해보죠. 네, 이거 벌써 끝납니다. 자, 원의 방정식 계속 어떻게 준다? 일반형으로 준다. 자, 3 사이즈 얘기해보세요. 재진아. 중심과 반지름. 바로 스트레이트로. 몇 컴마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반지름은 2가 되겠죠? 마이너스 R제곱이 마이너스 4니까. 네, 이렇게 충분히 할만하죠? 요거 안 되면 뭐 해야 돼? 매번 완전 제곱식 만들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떤 능력이 됐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보고서 곧바로 중심과 반지름이 나오게 됐지. 자, 이번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렇게 원에다가 외부의 점에서 자, 이렇게 접선을 그은 상황이에요. 접선은 고정적으로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까지의 거리를 바로 접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접선의 길이는 같죠. 왜냐하면 중3 때 배웠던 여기 원과 접선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반드시 수직이어야만 하는데 이 빗변의 보조선을 긋게 되면 흉인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돼요. 얘는 무슨 합동일까? 주민아, 이 두 직각삼각형은 무슨 합동일까? RH, S 합동이죠. 왜냐면 원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니까. 합동으로 판정을 받는 순간 여기는 각의 이등분선이 되기도 할 거고요. 여기도. 그 다음에 이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외부의 점과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빗변이 되고 반지름을 구해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외부의 점 3,2고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5고 3이니까 25하고 9니까 루트 34가 나오게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34에서 4를 빼면 루트 3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야, 이건 아까랑 했던 똑같은 거야. 원이 있고 그 외부에 직선이 있어요. 이 원과 얘네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어? 일단 중심과 수직거리를 구해. 거기서 반지름을 제외한 이 핑크색 꼬부리가 최소값이고 여기서 반지름을 추가로 더해준 이 파란색이 최대값이 되는 거야.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알아볼게. 자, 이거 3 사이즈를 준민이가 바로 얘기해볼까?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1, 마이너스 2. 반지름이 몇이야? 루트 8. 이렇게. 4하고 1 빼면 마이너스 8이지. 그게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루트 8.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중심과 1, 마이너스 2와의 점직거리를 알아보면 루트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니까 몇이 되겠어? 6이 되겠지. 그러면 요거는 3 곱하기 2니까 3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즉 바로 요 길이가 3 루트 2인 거지. 그러면은 3 루트 2에서 반지름인 2 루트 2를 빼면 최단거리가 될 거고 그 3 루트 2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최장거리가 될 거야. 어, 그래서 5 루트 2, 루트 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 어렵지 않지? 자, 근데 공통접선의 길이 요거는 좀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접선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툭과 접하는 원도 여기 툭 하나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었죠. 공통 접선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봐봐. 이 접선은 원의 바깥쪽에 접한다고 해서 공통 외접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접선에, 자, 둘 다 이런 케이스. 접선에 의해서 어떤 놈은 접선의 아래쪽에 있고, 어떤 놈은 접선의 위쪽에 있고, 자, 얘는 접선으로부터 다 같은 방향에 놓여져 있죠. 이런 걸 공통 외접선이라고 하고, 이런 거를 공통 내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 외접선이 되는 그림과 그 내접선이 되는 그림은 이 접선의 길이인 빨간색 PQ를 구하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요.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외접선이 그 거리가 이게 이제 접하는 상황이죠. 접하는 그림은 안 줬네. 접하는 거를 왜 안 줘? 아, 저기, 네. 지금 원끼리는 접한 상황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요 길이가 여기서는 라지 R 빼기 스몰 R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잠깐만. 그 다음에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C하고 C 사이의 거리와 이 R 빼기 라지 R 빼기 스몰 R을 가지고서 피타고라스를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어떤가요? 자, 요렇게가 지금 라지 R이고 요렇게가 스몰 R인데 이렇게도 스몰 R이니까 여기는 라지 R과 스몰 R을 더한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C하고 C 다시를 연결한 선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통 외접선 같은 경우에는 두 중심 사이의 거리와 마절 빼기 스몰 r이 피타고라스의 대상이라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심 사이의 거리와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이 그 피타고라스의 대상이 돼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핑크색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요거가 되니까 어, 이런 상황을 공감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관련된 문제는 뒤에 연습 문제 있으니까 연습 문제 풀어오시면 다음에 해볼 거고요. 네, 그 앞에까지 풀어보시고 원과 접. 그래서 원하고 직선하고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 중에서 이 접하는 관계를 좀 더 봐볼 겁니다. 바로 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봐볼 건데요. 우리 앞에서 소개했듯이 접하는 거는 중심과 그 직선까지의 그 수직거리가 반지름과 일치하는 그런 관계식을 내가 제일 추천을 했었어요. 물론 얘를 연립을 해서 y 대신에 이걸 대입해서 헬베시티가 0이다도 성립이 되지만 계산이 별로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점직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이걸로 이용해서 역시 입증이 가능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0,0이랑 그 거리가 지금 반지름이 r이랑 같다는 식을 적용하게 되면 한번 이거 보여드리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n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반지름 r이랑 똑같은 거니까 내가 n 대신에 절대값 n이 r의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그 n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 동그라미 친 거가 되니까 이 공식이 그래서 유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우 매우 환기하고 싶은 주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항과 표준형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 자, 얘네가 어떻게 보면 표준형이 다 무조건 좋아 보일 수 있어. 기울기나 y절편 등의 분석에 용이한 데이터가 쉽게 관찰이 되니까. 그런데, 자, 기억하시나? 준민아, 표준형의 한계가 뭐니? 이 표준형은 마냥 좋은 것 같은데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특수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야. 특수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인데 x축에 평행한 녀석은 표현이 가능해요. 바로 m이 0일 때. 자, 이거는 기울기가 0인 거잖아. 그치? y의 변화량이 없으니까. 근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자, 이걸 잘 적어두세요. 표준형은 얘를 표현을 못해요. 표준형은 표현을, 아유, 저 이상한 거 쓰네. 표현을 못합니다. 네.
이게 기울기가 이제 엄청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데 그런 용어 자체도 여러분들 모를 뿐더러 표준형으로는 얘를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접선의 방정식에 나와 있는데 원을 접하는 그 접선이 이렇게 y축이랑 평행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은 무조건 두 개라고 했었죠. 접선이 무조건 두 개인데 저 공식을 쓰면 이렇게 이 빨간색이 분명히 접하는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사실이야. 하지만 여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생긴 거는 다소 투박하게 생겼을지 모르나 이런 표현이 제약이 없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b가 0이고 a가 0이 아니라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이러한 특수한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는 걸 매우 중요하게 인지를 해줘야 돼. 그래도 곡 죽어도 공식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를 너가 그래프의 상황을 보고서 약간 별도로 따로 잘 구해줘야만 되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의 종류는 이처럼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원 위에 점이 주어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이것도 좀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여기도 별표 두 개만 박아주세요. 그럼 얘는 베이스가 뭐야? 얘는 기본형, 아니, 일반형 베이스잖아, 생긴 게. 그래서 얘가 자, 3번은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외부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방금 앞서서 소개했던 1번 또는 2번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되도록이면 2번을 제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놓치는 접선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거 알아두실게요. 자, 이거 일단 식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되니? 위에 점이고 접점이 x, y1이면 x1, x 더하기 y1, y. 그러니까 x제곱을 두 개로 쪼개서 y제곱을 두 개로 쪼개서 하나를 접점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때로는 이렇게 얘는 지금 다 베이스가 원의 중심이 다 몇 컴마 몇인 상황이니? 0,0인 상황이지. 중심이 0,0이 아니면 이 접선도 다 같이 평행 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지금 여기는 1번과 2번은 다 기본적으로 중심이 0,0인 상황이야. 만약에 근데 중심이 0,0이 아니면 중심이 예를 들어서 3,5면 여기서 구한 접선의 방정식이나 여기서 구한 접선의 방정식을 같이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라고. 자, 그럼 이 녀석의 조금 변형된 유형을 봐볼게요. x1 빼기 3의 제곱 y 빼기 5의 제곱은 4의 제곱이라는 이런 원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위에 점 x1, y1이 됐을 때 이때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방금 소개했던 그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x1 빼기 3, x 빼기 3. 그 다음에 y1 빼기 5, y 빼기 5. 자,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했던 것처럼 약간 이거 이해가 어렵다면 이렇게 봐주면 돼. 자, 자, 원하고 직선이 접하는 상황을 그대로 평행이 이동해주더라도 역시 이러한 기하적인 관계는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평행 이동을 어떻게 시켜주냐면은 왼쪽으로 3만큼 저기 5만큼 이동시켜서 x제곱, y제곱, 4y제곱을 한 다음에 네, 하여튼간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되돌려줘도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경우인데, 자, 일반형 상태에서는 어떻게 대입할까?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책에 없는 내용이어서. AS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저기 뭐야, 원이 있는데, 요거 위의 점이 X1, Y1이 있어. 자, 근데 여기처럼 AX, BY라는 이상한 너적대기가 없는 요런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얘를 쓰기 위해서 굳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일단 결론만 말해줄게. 이렇게, 자, 이거 적어야 돼, 재진아. 제곱에 대해서는 x1, x, y1, y를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이렇게 1차항에 대해서는 마치 x하고 x1을
평균 내듯이 자, 요거를 대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위의 점은 식을 이렇게 쓰는지 그 이유를 조금 어느 정도 공감하면 좋겠죠?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자, 위의 점이니까 x1하고 y1을 대입하면 x1제곱 y1제곱은 r제곱인 게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는 r제곱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 플러스 c라고 하면 자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요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1하고 y1이 그 접선도 지나니까 이걸 대입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점짓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a제곱 b제곱에다가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가 r이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시면 저 증명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내가 할 일이 요 a가 x1, 그러니까 식의 모양이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이제 보이는 거가 돼. 자, 일단 c 대신에 이걸 c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r에다가 a제곱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이어서 이걸 대입해서 정리할 수 있고 잘 생각이 안 나서 일단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일단 저기 쓰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원밖에서 그은 접선은 방금 소개한 두 개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포인트는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의 그 기울기를 m으로 두든지 아니 여기 위에 있는 점을 x1, y1으로 둬서 결국에 이 접하는 접선이 외부의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성립한다라는 그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어려운 유형이 되겠어요. 저 문제는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해볼게. 바로 발전 17이 그 유형이거든. 자, 일단 15, 16, 17 보도록 할게요. 자, 얘하고 평행한 직선이니까 자, 얘는 기울기가 이거 몇이니? 재진아, 기울기가 몇이야? 기울기가 2니까 얘는 특수한 직선의 방정식이 될 우려는 없겠죠? 그래서 아까 소개했던 그 공식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원의 방정식이 특별한 평행이동이 없기 때문에 공식 그대로가 답이 될 거예요. 아까 그 공식이 뭐였죠? y는 기울기가 2니까 2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뭐야? r 제곱이지? 여기 뭐야? 아니 r 제곱이 아니라 r 곱하기 자 저기 반지름이 2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공식을 대입해서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공식을 대입해서 바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뭐가 접선이 특수한 접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다음 16번 위의 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x제곱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그 중에다가 한쪽에다가만 대입을 해서 2x 1y 5 이퀄 5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했어. 여기는 2x고 여기 넘겨주면 마이너스 5니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좀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케이스가 어려서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발전까지 봐볼게요. 외부의 점에서 그은 거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울기를 m으로 놓거나 아니면 이제 위의 점을 x1 무한으로 놓거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두 번째 방법인 위의 점을 x1, y1으로 두는 이 방법을 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놓치는 게 없거든요. 그럼 1번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그 모먼트까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 자, 외부의 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외부의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은 이런 상황입니다. 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x1, x, y1, y 이퀄 4일 겁니다. 근데 그 접선만큼은 그 외부의 점을 어때요? 지나고 있죠. 그치, 재진아?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4를 넣으면 마이너스 2x1 더하기 4y1은 4라는 관계식을 하나 뽑을 수가 있을 거야. 됐니? 그리고 그 외부의 점이 얘를 지나서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었고 이 x1, y1은 원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성립하는 이 두 번째 식을 뽑을 수가 있겠죠. 얘네들이 붙게 되면 뭐가 나와? x원, y원이 나와서 접선을 구하는 그런 방식인 거야. 자, 이 식을 조금 가공해 주시면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x1 대신에 2y1 빼기 2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럼 그걸 대입해 줄게. 2y1 빼기 2를 대입해서 제곱하면 y에 관한 2차식이 나오니까 y1이 몇 개가 나오겠어? 준민아? 두 개가 나오겠지. 중근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허근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그럼 x1하고 y1은 1차 관계식이니까 그거에 걸맞는 x1이 나오겠고 그럼 내가 두 개의 접점을 구할 수가 있다. 여기 있는 접점은 그 아까 x축에 평행한 그런 경우를 놓치는 걸 생각 안 해줘도 돼요. 5y1의 제곱 마이너스 8y1 이퀄 0이죠. 그럼 y1은 0 또는 5분의 8이 나오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접점이 하나가 0이 나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y1이 0일 때 자, 여기 무슨 말이 필요하다고? 재진아? y1이 0일 때 x는 마이너스 2죠? 5분의 8일 때 5분의 16이니까 5분의 8이죠, 이렇게. 여기 무슨 말이 필요하다고? 저기, 준민아? 동순이 아줌마. 5분의 16이니까 5분의 10, 동순이란 말이 필요해. 이런 말이 없으면은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지. 자, 그럼 가볼게. 이거를 이제 여기 있는 파란식에다가 원래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3. 그래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자, 이거 무슨 직선이야? 특수한 직선이지. y축에 평행한. 그래서 이거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쓰지 않았으면 내가 답을 놓칠 수도 있었던 일이라고. 두 번째, 5분의 8 x 5분의 8 y가 4다. 양변에다가 8분의 5를 곱하면 x 더하기 y는 2분의 5가 나오겠지?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답이 어딨냐? 뭘 구하는 거냐? 접선의 방정식. 이거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참 3, 4, 마이너스 나왔고, 이거 저 y값 잘못 구했나? y1이 5분의 8일 때 5분의 16, 5분의 10. 5분의 6이죠? 미안합니다. 5분의 6. 이렇게. 이거 정리하면 이제 똑같이 나오겠죠? 여기에다 5 곱하면은, 2분의 5를 곱하면 여기 3x, 4y, 10.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부러 한번 이렇게 그 접선 타입 1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이렇게 mx 플러스 1의 방정식이 뭐냐면 2니까 2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요걸로 굳이 해보겠다 이거야. 됐니? 기울기를 m으로 놓은 거야. 자, 그럼 거기 위에 이 직선만큼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4니까 얘를 대입해주면 여기는 4고 여기는 마이너스 2m이어서 그 오류가 생겨나는 그 과정을 너네가 한번 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넘겨서 제곱해주면 2m 플러스 4를 제곱하면 여기는 4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잖아. 여기는 4m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16은 4m제곱 플러스 4니까 어때요? 다 지워지고 m이 몇만 나와? 마이너스 4분의 3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만 나오는 거야? 여기서 요 놈만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답으로 하나 더 알고 있던 얘는 여기서는 아예 강지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어? 저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접선은 저거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 네, 자, 여기까지 해보십시오. 원 위의 접선이 공식이 좀 독특했었죠. x1, x, y1, y가 r 제곱 이렇게 엔딩이 나오는 게 이거에 대한 증명 과정 정도는 한 번씩 관찰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이 있고 그 원 위에 있는 위에서의 접점이 x1, y1인 이런 상황을 들어볼게요. 그리고 조금 더 일반적인 설명을 위해서 중심을 a,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반지름은 얘하고 수직이니까 파란색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x1 빼기 a분의 y1 빼기 b일 거예요.
그럼 이 검은색 L의 지름은 그것과 수직해야 되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 요렇게 역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요런 거일 겁니다. 그러면 걔가 x1 빼기 x1, y1을 지나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도식화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식을 정리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y1을 넘겨주시면 y 빼기 y1 이렇게 될 거고 거기다가 y1 빼기 b를 곱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를 오른쪽 넘겨주면 x1 빼기 a, x1 빼기 x1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도 설명했던 건데 위에 있는 점인데 만약에 a, b가 그 0이라면 0,0이라면 그 아까 그 식이 나오겠죠. 중심이 만약에 0,0이라면 여기는 y1, y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되고요. x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1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원의 방정식이 x1의 제곱, y1의 제곱이 r 제곱이니까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x1의 제곱,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여기 마이너스 r 제곱이니까 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r제곱이 나와서 따라서 x1x, y1, y는 r제곱이라는 식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자 아까 얘기했었죠? 중심이 0,0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x1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y1 플러스 2의 제곱 이퀄 뭐 3의 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는 위의 점 a, b에서 그러니까 x-3, x-3 중에서 그 중에 하나만 대입한 이런 식으로 y 플러스 2, y 플러스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만 대입한 이런 식으로 원의 이렇게 평행 이동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파란색처럼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반형 표현이 있죠. 그 일반형 표현은 얘를 전개해 보시면 나오게 되겠죠. 음. 얘를 전개하게 되면 y1,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by, 그 다음에 플러스 by1, 그 다음에 x1, x,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됐나? 잠깐만요. y1, y, 네, 천천히 전개할게요. 다시 한 번만. y1,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by, 그 다음에 마이너스 y1의 제곱 플러스 by1. 자, 색깔을 달리해서 x1, x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1 이렇게 전개가 될 건데요. 자, 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 아까 이제 그 식이 나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중심이 a, b니까 x1,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 r의 제곱인 이런 상태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 원에 위의 점으로 x1, y1이 있는 것이니 여기서 이제 뭐가 성립되냐면 x1 빼기 a의 제곱, y1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라는 식이 성립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대규모 치환이 이루어지겠죠? 자, 여기서 이걸 전개해서 쓰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2ax1 더하기 a의 제곱 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전개를 하면 y1의 제곱 마이너스 2b y1 플러스 b 제곱이 더한 게 r 제곱인 상태인데 자, 좀 복잡하긴 하죠? 여기 있는 식을 좀 다시 나열을 해볼게. x1 x 더하기 y1 y 아까 우리가 봤던 모양이죠? 정리를 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y 마이너스 x1의 제곱 마이너스 묶어줄게. y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이퀄 0인 건데,
자, 여기서 대입을 잘 정리해 주시면 아까 써던 글씨 나오거든요. 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식을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그 제곱만 남겨두고 넘겨주시면 어떻게 되죠? 2ax1 그 다음에 2by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r제곱 이렇게 되죠.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끝나요. 자, 그 끝까지 가봅시다. 자, 이거 대신에 요거를 대입해주게 되면 2ax1은 여기 ax1 하나 사라져서 ax1만 남게 될 거고요. by1 하나 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r제곱 이렇게 대입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x1, x, y1, y는 아까 2차 항을 이렇게 분리하는 건 이해가 됐고 자, 이렇게 a로 묶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a에 x1 더하기 x 더하기 x1 그다음에 마이너스 b에 y 더하기 y1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퀄 0. 자, 아까 답이 뭐였는지 한번 봐볼까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위에 있는 그 접선의 방식이 이거였죠? x제곱은 이렇게 x1, x, y제곱, y1, y 이렇게 쪼개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a의 x 더하기 x1 2분의 그 다음에 y의 y1 더하기 y 플러스 y1 2분의 플러스 c 자, 요렇게 두면 된다고 했었죠? 자, 네. 요것도 마무리가 좀 계산이 어려워서 결론적으로 이제 얘를 이렇게 바꾼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이제 세 문제 정도 있는 소재로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아니면 원이에요. 직선 아니면 원입니다. 자, 원이 두 개 있어요. 그러면은 원의 마늘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x제곱 ax,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차피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똑같나요? 양변을 저기 최고차항 계수로 다 나눠주면 되니까 a-x, b-y 플러스 c-2 0 이렇게 똑같겠죠. 이거를 반변이 빼주면 어떻겠니? 원래 이 x하고 이 x는 빼지 못해요. 근데 뺄 수 있다라는 거는 가간법을 쓴다라는 거거든. 가간법 어디서 배운 거야? 연립에서 배운 거지. 연립의 의미는 뭐야? 교점이지. 교점에서만큼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 여기 있는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연산이 가능해지는 거야. 근데 가간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x, y가 교점 베이스라는 거예요. 빼게 되면 a 빼기 a 다시 x, b 빼기 b 다시 y, c 빼기 c 다시가 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x에 대한, xy에 대한 1차식이 되는 걸 우리는 무슨 도형이라고 불러? 대진아? 1차식이 원이에요. xy에 대한 1차식은 무슨 도형이죠? 직선이죠. 직선이 나왔는데 가간법을 사용했으니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번에 설명해 볼게. 원의 방정식 이렇게 재활용할게.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세워볼게요. 여기다가 한쪽에다가 이렇게 K를 곱할 거야.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아, 왜 너까지 가니? 자, 이렇게 말해요. 자, 이 픽을 K의, 임의의 K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해볼게요. 임의의 K에 대해 성립. 그러니까 K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그럼 봐봐. X제곱하고 Y제곱에 대한 몇 차식이니? 첫 번째. 주민아.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X, Y에. 그 다음에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같지? k 플러스 1로 같은 거 확인되니? 그래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 우리는 이 도형을 무슨 도형이라 부르기로 했죠? 원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자, 여기 있는 식은 그래서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이미 k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은 이거는 k의 무슨 식? 상등식이라는 거죠. k가 몇이 되든 이 식이 성립된다는 건 오른쪽에 있는 0으로 하여금 0k 플러스 0으로 봐줄 줄 알아야 돼요. k가 1부터 100억까지 아무 숫자나 다 들어가도 괜찮아야 되니까 개수들이 알아서 세팅이 되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는 요 값도 0이 나오면서 동시에 여기는 요 값도 0이 나와야 돼요. 요 식을 기억이라고 하고 요 식을 니은이라고 한다면 기억이 0이면서 니은이 동시에 0이어야만 K가 자유롭게 모든 실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기억이 0이면서 동시에 니은이 0인 요 녀석을 두 글자로 연립이라고 하죠. 연립의 의미는 교점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총망라하게 되면 이 식은 일단 원의 방정식을 가리키는데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억이 0이면서 동시에 니은이 0이어야 되니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만을 혼합해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표현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거는 그러니까 이 검은색이 그 당사자 두 원이야. 교점이 요거하고 요거야. 요 점을 지나는 원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이 있겠니? 이 원들을 다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그런데 이 표현은 한계가 있어요.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검은색 원들도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의 일부잖아. 그치? 근데 그래서 이거를 1번 원이라고 하고 이걸 기억이라고 했죠. 이걸 2번 원이라고 하면 내가 1번 원을 표현하고 싶으면 k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돼? 0을 대입하면 바로 나오죠. 하지만 k를 붙이고 있는 2번 원은 분명히 저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k를 붙이고 있는 그 원을 표현을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요식과 요식을 어떻게 해주면 가감법을 매겨주면 바로 나온다. 그래서 가감법을 매겨준다는 것 자체가 교점이라는 걸 의미하겠고 xy가 1차식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이렇게 왼쪽식을 뺀 겁니다. 그러면 2a 빼기 6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8이죠. 이렇게. 자, 이 직선이 마이너스 1,2를 지나니까 요거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지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고 2를 지나면 4a 빼기 12 빼기 8은 0이니까 그래서 3a 여기는 마이너스 20 18은 따라서 a는 얼마? 6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일반형으로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1,2도 지나는 원을 구하래. 그럼 식을 어떻게 도식한다고? 이렇게 일반형 형태로 두 개를 나열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한쪽에다가 k를 붙이세요. 이왕이면 k가 들어오면 안 좋으니까 비교적 단순한 식에다가 k를 붙일게.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이렇게.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이 1번 원과 2번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1,2라는 원을 지나야 되니까 그 좌표를 대입해주면 k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5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이건 1이 되겠고 여기는 5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4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k값은 얼마?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k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그럼 이제 비로소 그 여기서 하는 1,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x제곱 그 다음에 2y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y 플러스 4인데 양면을 2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자, 요 원이죠?
어, 끝났어요. 요게 답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공통연의 길이. 자, 두 원이 교점에서 만나면 교점을 두 개 형성하겠죠. 그걸 이으면 이 빨간색을 공통현이라고 합니다. 왼쪽에는 원한테도 있는 현이고 오른쪽에도 있는 현이잖아요. 그럼 이 빨간색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자, 이 원도 중심이 있고 이 원도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거 구하는 게 도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점으로 보조선을 그어서 그림을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직거리를 구합니다. 반지름을 구합니다. 끝났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L을 구하는 게 포인트야. 빨간색 L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빼보시죠. 왼쪽 식에서 오른쪽 식을 빼면 4x 플러스 4y는 4가 나오니까 x 플러스 y는 1이죠. 자, 요 녀석이랑 작은 원의 저기 중심이 몇이야? 0,0이고 반지름이 2지. 그래서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점직거리를 구하시는 게 포인트겠죠. 0,0과 점직거리는 루트 2분의 1이야. 요렇게. 그럼 피타고라스를 정리해주면 4에서 2분의 1 빼는 거니까 얼마야? 2분의 7의 루트겠지. 2분의 7의 루트에다가 몇 배? 2배를 하게 되면 나오는 루트 14가 정답이 되는 거야. 선생님 이쪽에서 뭐 없나요? 네, 뭐 없어요. 이쪽에서만 하면 돼. 알겠니? 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원의 방정식 95페이지까지 했고요. 근데 원의 방정식 원템이랑 개념 원리를 다 풀어오시면 일주일이면 그거 네, 네. 그 다음 시간에는 좀 질의응답 위주로 가게 될 거예요.